정오 종합뉴스. (12월 3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발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어제 한국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 쉼터를 찾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한일 간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 노동당 비서이자 통일전선 부장이 7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발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60여 명은 오늘 오전 10시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군 한일 협상 거부한다! 거부한다!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10억 엔을 받고 끝내는 문제인지, 직접 사과도 아닌 대독 사과가 그것이 어떻게 일본 정부의 사죄가 될 수 있는지, 책임 통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인지도, 그리고 누구에게 정확히 하는 책임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사과가 25년간 이 추운 자리,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 자리를 지켜오신 할머님들에게, 그리고 70년 해방이 되도록 아무런 사죄도 받지 못하고 그 시간을 견뎌오신 할머님들에게 13살에 끌려가서 18살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도 그리고 어떠한 정부도 책임져주지 않는 세월을 해방 70년이라고 하는 2015년까지 견뎌내야 했던 할머님들에게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었던 건 과연 그 정도란 말입니까? 또한 오전 11시에는 함세웅 신부가 이끄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대사관 건너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굴욕 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는 올해 돌아가신 9명 할머니들의 추모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들도 참석할 예정일 1211차 수요 집회는 평소 200여 명보다 2배 넘는 약 5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1, 2차관이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한일 외교장관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한국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 정대협 쉼터를 찾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또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요. 또 일단이고 뭐고 한심해. 먼저 피해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한다고 이래 할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른다고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건 뭐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는 아베가 사죄하고 전부 다 배상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지금 나가가 있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어디 외교 통상부예요? 네? 어디 갔냐요? 당신이 외교부 뭐 하는 데예요? 일본 외교부예요?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했어. 민족의 수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왜 도무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뭐예요, 당신네들? 할 일을 하면 당신은 부모가 없어요? 네?
엄연한 대한민국의 조선의 딸이에요, 우리는. 그럼요. 예? 왜 몰라줘요? 조금도 우리의 생명은 조선소는 조금도 없고, 할머니, 너는 몰라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임 차관은 연휴에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진전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나면 발벗고 나서야 되지요. 연휴를 찾고, 노는 날 찾고, 쉬는 날 찾고, 일하는 날 찾고, 그래서 찾기 때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은 다 했고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 한일 간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제로서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끝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회담에서 합의한 10억엔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이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한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채 10억엔을 내는 경우 양국 간 합의에 대해서 일본 내 비판이 고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철거를 위한 한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 노동당 비서이자 통일전선 부장이 7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제 새벽 6시쯤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2007년부터 9년째 우리의 통일부 장관격인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 정책을 총지휘해 왔습니다. 또 당 국제담당 비서가 아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제비서 역할까지 겸해서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은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에서 탈당 의원이 한두 명에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수도권에서 3명에서 5명, 호남에서 5명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입니다. 지금 10명 나와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추가로 더 나오지 않을까. 교섭단체 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수도권에서는 당장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호남 의원들이 몇 분 더 나오실 거고요. 예. 수도권에서 몇 분 더 나오실 거예요. 수도권에서 3명에서 5명, 호남에서 5명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로 나오실 분이 호남에서 5명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수도권에서 아마 3명, 5명 나오실 거예요. 그 정도 20명 아마 될 거로 봅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며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님이야 워낙 정치적 비중이 높으신 분이고 또 전략에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상황 판단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그 하시는 행보가 결국 뭐 나갈 사람 나가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970년대 개발 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안 대표께서 7, 80년대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것 같지도 않던데 어떻게 한꺼번에 진단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TBS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도 새로 신당을 창당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셔야지 자꾸 옛날에 계시던 당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들의 앞에 있는 역사와 경험 위에 서 있습니다. 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70년대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80년에 또 그 나름대로 치열한 시대 정신을 갖고 싸워온 거거든요. 예. 그 위에 안철수라는 우리 어떤 훌륭한 벤치 기업가가 나왔고 그분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배품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그것이 오늘날 안철수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선대 세대들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예.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어떤 국가적 지도자로서 좀 더 당당하지 않겠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친박 장차관 청와대 참모들을 정치 신인으로 규정하며 총선 후보 경선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비박계의 반발 등 거센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 의원은 오늘 B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는 장차관 청와대 참모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할 정치 신인으로 봐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 행정부의 경험이 있거나 또 다른 쪽에서 상당한 그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선거에 출마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선거 현장에서 아주 큰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흐려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